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인데요. 지난주에 주요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과 임금 상승률이 전망치를 밑돌면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다소 주춤해질 것이라 그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수요일인 11일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 이번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굵직한 지표에 대한 발표까지도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설정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도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3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더욱더 상세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언제든지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도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도 나눠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주말새 지나오면서 시장 흐름 또 어떻게 변했을지 그 안에서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기준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PD 오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지난 금요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었죠. 그 이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우신 장관의 이런 무역전쟁을 완화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금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좀 상승 기조가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에 이어서 지금 지수 선물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어떻게 흘러갈지 또 다양한 소식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눌려있었던 지수 오늘 현재 부근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이슈들이 좀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 체크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 저희 신세계 찾아주신 마스터님이 누구실까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대한민국 해외 선물 챔피언이십니다.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자, 요즘 월요일 자체가 추세보다는 계속 되돌린 그림들이 나오는 시장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 여력들이 있는 거고요. 우선은 보통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의 움직임들이 주력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아무래도 저희도 적극적인 움직임보다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우선 좀 관망한 모드가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한 주를 끌고 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또 전반적인 큰 흐름들 이해하시면서 네. 한 주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 또 수식어를 함께 붙여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쑥스럽네요. 네. 자, 이런 닉네임 정말 절대 이렇게 지나치지 않고 그리고 쑥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닉네임이 붙은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2시간 동안 신세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지금 시장 흐름 김경 PD 통해서 잠깐의 브리핑을 들었지만요. 현재 구간 10시 막 지나가면서 시장 흐름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볼게요. S&P 500 지수는 전일장 좀 세게 빠진 이후 오늘장 소폭 반등합니다. 0.50% 상승하면서 2600선 회복이 됐고요. 2617.7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역시나 전일장 좀 세게 밀렸었던 흐름이었고 오늘장은 다시 한번 좀 반등합니다. 0.60% 상승세고요. 6495.2
0.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유로FX는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다시 한번 좀 연속 반등합니다. 오늘장 현재 부근 1.23달러 선 회복이 됐고요. 1.23770달러로 후반대 가격대까지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보실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흐름이죠. 오늘장 보합권 움직임으로 일봉상으로는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입니다. 0.04% 보합권이고요. 1336.7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지수와 마찬가지로 전일장 좀 세게 빠진 흐름이었고요. 자, 오늘장은 1% 넘게 강한 반등 나오면서 62달러 후반대까지 지지됩니다. 62.72달러까지 상승한 1.24% 선에 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는 90선을 돌파한 이후에 이틀 연속 좀 다시 주저앉고 있는데요. 현재 부근에서는 89라인 후반대, 중후반대죠. 89.61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구간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유로FX도 역시나 좀 이틀 연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흐름이고요. 크루드오일도 전일장 좀 많이 빠진 가격대에서 소폭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외신 쪽에서는 주말 새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김경훈 PD톡에서 먼저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연준이 매파 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 가능하다라는 발언 주말 새에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경기 전망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하는데요.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경제 회복을 보인 데 이어 성장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향후 수개월 내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상승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우신 재무장관의 발언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우리의 목적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우리가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하지만 그러나 무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발언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현재 중국과 대화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화의 진전 상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우신 장관의 발언과 더불어 트럼프 역시 트윗을 통해서 무역전쟁 불안에 대해서 시진핑은 친구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한 발짝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 상승 기조가 감도는 모습인데요. 또 어떤 트윗이 오늘 또 올라오게 될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0일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보아오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는 포럼인데요. 여기서 시진핑이 지금 기조 연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역전쟁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했던 올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어느 정도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지 규모는 미정이다라고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서명한 예산의 규모가 1조 3천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일부를 삭감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레리 커들로 위원장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자신이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과 함께 이 일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화당도 일부 지출을 삭감하는 게 나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 이해했다라며 결국 지출은 적자로 이어지고 경제에 간섭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지수 관련 소식인데요. S&P 500이 지금 48일째 고점 경신을 못하고 있다라면서 5년 내 세 번째로 길다라고 이야기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작은 변동성 속에서 연일 고점을 새로 쓰던 시기를 마침내 벗어났다라고 한 인베스트먼트 그룹 쪽에서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2013년 이후 세 번째로 긴 기간 동안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기관 쪽에서는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원자재 그리고 신흥국 매도가 촉발됐던 2015년 당시 S&P 500 지수가 14% 넘게 추락했던 반면
현재까지의 낙폭은 8%에 불과하다라는 이유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발언입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세계가 중국 편에 서도록 만들었다라고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위협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칼럼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택한 방식을 미국의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라 양자 간 무역 허세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국가가 중국의 무역 및 사업 관행에 다소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WTO와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무시로 인해 세계 대부분이 중국 쪽으로 결집하게 한 것은 최근 몇 달간 미국 무역 정책의 불행한 업적이다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많은 나라를 중국 쪽에 성애한 것은 중국이 미국에 저항하기 더 쉽도록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 효과도 저하한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CNBC의 보도입니다.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상과 무역 전쟁 우려로 인한 영향이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블래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피터 부크바 최고 투자 책임자의 발언인데요.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양적 완화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고 합니다. 또 무역 전쟁 우려가 심화하고 있고 관세 부과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미국 금융기관에서 2020년 침체 시나리오가 대두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내셔널 호주은행 NAB 쪽에서 전한 소식입니다. 이 2020년 침체 시나리오는 완전 고용 상황에서 백악관이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해서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번 주에는 미국의 CPI 그리고 FOMC 의사록이 발표될 전망인데요. 이 부분 지금 많은 상품에 영향 미칠 예정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트럼프 입에 지금 무역 전쟁의 향배가 달려있기 때문에 촉각을 모으고 있다라면서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기업 실적 발표가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주와 같이 대립을 이어간다면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진단도 함께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독일 소식입니다. 독일의 2월 수출이 전월 대비 3.2% 감소하면서 2달 연속 감소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ING 쪽에서는 유로화가 1.2180달러 아래에서 마치면 매도 신호가 촉발될 것이다라는 전망했다고 합니다. 또 유로 달러 환율의 단기 하락 목표는 1.2200, 1.2190, 1.1985라면서 유로화가 1.2335달러 아래에서 머무르는 한 약세 전망을 고수한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부근에서는 미국의 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파 발언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인플레에 대해서 2% 도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수에 대해서는 최근에 48일째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 세 번째로 좀 긴 기간이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CPI와 FOMC 의사록에 이번 주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부분에서 외신 뉴스 정리를 또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무역전쟁 한 발 물러선 미국 정부 상승세가 발생하면서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2600선 회복함과 동시에 0.49% 상승세로 2617.7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FX입니다. 달러 무역 긴장감 속에서 고용지표 부재인 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로 인해서 유로가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3달러 중후반대가 지지가 되면서 0.27%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유로FX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5월물이고요. 무역 분쟁 완화의 급락 이후 다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골드의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전일장에 대해서는 상승 흐름 이어갔고 현재 부분에서는 보합권의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1336.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골드였고요.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무역 분쟁 완화 급락 이후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62달러 후반대까지 치솟으면서 1.42% 상승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네 가지 이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4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지수와 그리고 통화, 골드, 그리고 크루드 오일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일단 연준 의원 쪽에서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에도 또 주요한 지표가 있고, 또 FMC 의사로 공개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는 두 지수 모두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본장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아직 알지 못할 것 같고요. 현재 부근에서 소폭 반등하고 있는 가격대, 현재 부근에서 다시 한번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입니다.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다양한 의견이 나왔네요. 저는 업이고요. 마스터님 다운이고, 또 그리고 김경우 PD는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네, 정말 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의견이 나왔죠. 네, 마스터님 뭐라고요? 네. 관망 등 네. 보고 부러워서요. 네. 바꾸실래요?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뭐 이따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따 달러 인덱스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보면 지금 이 구간들 제가 아래에다가 이렇게 선 그어놓은 구간들이 다 월요일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매도 쪽으로 눌렸다가 화요일부터 반등 주고 월요일 날 음봉에 화요일 반등, 월요일날 음봉에 화요일날 반등, 월요일날 꼬리 달리고 또 반등. 지속적으로 이렇게 월요일날 눌리고 반등을 하는데 그 반등이 추세가 나지 않는 그림으로 지속적으로 월요일날 보합세에서는 반등 매수 쪽으로 다른 애들이 쏠렸다는 이야기죠. 달러 인덱스가 빠졌다가 반등했다는 거는. 자,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매수 큰 그림과 매도 큰 그림이 섞여 있다. 매도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도로는 어느 한 마디를 찍고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를 막고는 있지만 하방 경직성이 완연한 상태에서 채널 상단부에 붙어서 또 눌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반등을 해도 이상한 그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런 거겠죠. 이런 큰 추세를 월요일날 갭으로 깨거나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월요일날 아침에 보면서 전반적인 흐름들, 유로 달러,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그 다음에 지수부터 국내 선물까지 다 반등을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금요일날 얘네들이 저가에다 붙여놓고도 다들 깨지 못하는 그림들, 한마디로 달러가 강할 거라고 확신을 못하는 그림들, 한마디로 추세를 금요일날 추세선을 부딪혀놓고 눌림에서 다시 시도하다가 또 눌리는 구간들, 한마디로 아직 보합권 기조에 있고요. 그렇다면 추세에서 굉장히 강한 구간이 지지가 됐기 때문에 윗구간이 돌파하게 된다면 얘네들은 시도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위에서 누르고 있는 지금 3월 중순부터 추세를 누르고 있는 지수들 여전히 보합 구간에 놓여 있거든요. 저희도 이 구간들 매도 관점으로 쭉 끌고 와서 오늘 오전에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깰 수 있다면 얘네들은 시도에 봄직하다. 근데 호주장이 열리면서 바로 국선하기 전부터 반등 그림들이 셌기 때문에 오늘은 유럽장 후반까지 기다렸다가 차라리 우리가 원하는 쪽, 우리는 추세를 매도로 끌고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러보자는 관점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얘네들도 추세 저항을 가로막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틱도 추세 저항에서 막혀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단순히 이걸 막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시도할 가능성을 보면서 다시 차익을 내고 하는 혼조세 양상에 띄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나스닥도 똑같은 채널 구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부를 여전히 시도는 하나 깨지는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한테 수익은 주는데 추가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한 50%까지 못 미치는 한 30-40% 되돌리면서 우리의 수익을 야금야금 다시 되돌려주고는 있지만 아직 추세로 홀딩하기에는 봐줄만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큰 힘으로 갭으로 빠지거나 물량들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우선은 계속적으로 잡고 오버를 하거나 새벽을 보내기에는 계속적으로 부담이스럽고 그 다음에 단타로 짧은 손절을 잡고 보기에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구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미 무역전쟁의
촉발되는 것도 이제 크루드오일의 영향도 있겠지만 물론 걔네들의 영향으로 크게 차트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외신 쪽에서 말했던 이거는 압력이 있어야지 또 타당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국 스타일의 협상 가이드다. 그 다음에 그거의 진척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또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한마디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제 처음에는 뭐 재무장관이 오케이 이거는 우리의 협상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는 트럼프는 관세 부과 검토해라. 그 다음에 아직도 이것 또한 압박을 해야지 북한하고의 그런 협상처럼 이것들도 뭐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뭐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사고 싶으면 한국 사람들은 8,000원에 주세요. 이래가지고 안 돼요. 9,000원에 사시죠. 그럴까요? 뭐 이게 협상 방식이고요. 미국 아이들은 8,000원 정도면 괜찮겠다. 자 5,000원에 주시죠. 싫어요. 안 돼요. 9,000원 주시죠. 그럼 7,000원. 그럼 8,000원 합시다. 뭐 이렇게 협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강도의 세기나 눌림 협상의 그 방법, 타협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거의 지금 관점들,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새로운 희망에 대한 게 혼주세 양상을 띠는 시황이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혼주세들 여전히 어디로 뛰어도 이상한 그림 아니다. 단순히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구간들을 한 번씩 막고 싸워서 단타 구간을 보고 익절을 잡고 끌고 가는 건 되지만 지속적으로 얘를 오늘 지지할 거냐, 아래 구간을 지지할 거냐, 윗 구간을 뚫을 거냐 싸움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보합 구간의 짧은 손절로 리스크를 감내하고 보합은 노릴 수 있지만 큰 흐름의 추세를 보기에는 아직 좀 충분히 약간 찝찝한 상황이 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희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관망에 추가적인 넘어가면 매수에 익절 끌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처음 쳤을 때 매도를 쳐보고 짧은 손절로 대응하는 보합부터 익절로 끌고 가는 매매 관점이 유리하고요. 아직은 여튼 불확실성은 악재입니다. 아직 큰 추세를 못 깨고 있어서 우리도 깼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원체 강한 저항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깰 거라고 싸울 수는 없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의 혼조세 내에서 중심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냥 마음 놓고 편안하게 길게 끌고 가기는 항상 부담스러운 자리라서 좀 조심하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오늘 리딩 시에 죄송스럽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웬만하면 손 안 대셔도 된다. 이렇게 좀 죄송스럽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위로든 아래로든 좀 시원스러운 추세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 쪽으로 보실 분들도 익절 잡고 좀 짧게, 그리고 매도 쪽으로도 손절 잡고 좀 짧게라는 그런 말씀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도 좀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근의 지수는 좀 웬만하면 좀 지양하셔라 그런 말씀이실까요, 마스터님? 네, 지수뿐만 아니라 네네. 모든 게 같은 영향이죠. 요즘 보시면 크루드오일 지수 같이 방향성도 움직이고 우선 국선이 움직이면 그 분위기를 그대로 해외 지수와 크루드오일이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1, 2주의 그림들이었습니다. 저희도 그거 기준으로 많이들 했었고 거의 흐름들이 다르게 움직인 적이 없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전반적인 매수 반등에 위에 붙어 있으면 최소한 유럽장도 그렇게 하다가 미장 때에 같이 밀리고 금요일도 그랬죠. 그다음에 매수장이었으면 같이 매수장, 매도장이면 매수장. 그다음에 유로 달러와 골드는 약간 관계성이 모호하게 변동성을 서로 주고요. 그 관계성이 모호하다는 거는 골드는 그냥 수렴 구간 안에서 위아래로 넓게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로 달러는 아직 반응성들이 없기 때문에 관망세에서 작은 흐름들 지척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들이 각 종목의 특징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만 좀 뭔가 조심스러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배팅을 해서 매도를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크루드오일 같은 것도 제일 마지막에 친 매도가 200핍 정도 수익이고 오늘 반등해도 100핍 이내 수익에서 다시 눌렸다 가고 그런 그림들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지수도 똑같고요. 지수도 이미 금요일날 저가를 찍었다 금요일날 무너진 자리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봤던 매도 자리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차익을 챙기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고요. 그 다음에 차익을 챙기는 입장에서는 뭐 먹은 게 있다면 다시금 매도 치는 거 부담은 없겠죠. 하지만 신규들은 항상 보합권에서의 조심스러운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차트들이 다 비슷한 관점으로 조심스럽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배팅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과 월요일 장들이 추세하고 반대로 흐르는 눌린 구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래도 월요일 장이기도 하고 그게 한 2, 3주 동안 지속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으로 통합적인 해외 선물 시장이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겁하게 시작을 하게 되네요. 비겁하지 않고요. 네, 현재 부근에서 좀 오롯이 또 시작을 잘 바라보실 수 있게 그 부분 마스터님이 좀 분석을 함께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방향성과 마스터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봤고요. 자, 여기서 김경영 PD 지수에 대한 의견이 관망이잖아요. 네, 들어볼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 선물이 좀 견조한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요일장에서 말씀드렸듯이 3대 지수 모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572.46포인트 하락하는 등 모두 좀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뭐 고용지표 발표 부분도 좀 실망스럽게 나왔고 또 무역 분쟁 우려도 금요일장에 다시금 커지면서 이런 현상 나타났다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 무역 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8일에 트윗을 올렸죠. President Xi and I will always be friends라는 트윗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친구로 남을 것이다라는 트윗을 갑자기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런 무역 관련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계속해서 친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시진핑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이 이후에 지금 유럽 쪽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미국의 장에도 상승 센티먼트를 가져왔다라는 분석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된 지표라든지 실적 발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무역 분쟁 과정에 시선이 모두 모이고 있다라는 분석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러한 뉘앙스의 트윗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중국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비난받아야 할 것은 미국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로이터 쪽에서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이 기술주도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CNBC에 따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와 같은 회사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QBU라고 하는 데이터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약간 유튜브하고 비슷하죠. 그걸 노린 것 같기도 하고요. 리서치 목적으로 속이고 이 유저들에게 이 페이스북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런 거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퀴즈를 풀게 하는 뭐 이런 포스팅을 올려서 퀴즈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정보가 수집되게끔 어떤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정보를 좀 무단으로 수집했다라는 이런 정황이 좀 불거지면서 또 한 번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좀 해결되기에는 멀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내일인데요. 중국 쪽에서 지금 보아오 포럼이 개최가 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이다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시진핑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라는 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무역 분쟁 국면을 완화할 만한 주요 개선점을 발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들려오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상공회의소의 어떤 인사는 이 포럼에서 시진핑이 시장에 진입해도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줄 만큼 뭔가 특별하고 실질적인 어떤 것을 말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는 발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은 이 개선점이 얼마나 영향이 클지 또 얼마나 구체적일지 뭐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서 현 시점에서 무역 분쟁을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려면 미중 간의 어떤 상호 신뢰가 쌓여야 하는데 만약 시진핑이 이런 관점에서 뭔가를 말한다면 향후 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미국 쪽에서 오래전부터 이 중국에게 중국 내에서 외국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압박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비스 부문과 같은 섹터는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이제 활동할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이제 다 오픈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공회의소 쪽에서는 이 부분이 미중 간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픈하라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담이지만 좀 덧붙이자면 CMC 쪽에서 이렇게 항상 유저들을 상대로 이렇게 보팅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Fire and Fury라고 해서 이렇게 화염과 분노,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표현이죠.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아니면 The Art of the Deal 해서 협상의 기술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탭을 두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요. 역시나 이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9%, 그리고 협상의 전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61%로 집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좋게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조금 전에 또 트윗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또 중국과 좀 화해하는 듯한 어떤 무드를 만들었다가 갑자기 미국의 자동차가 중국에 갔을 때 관세가 무려 25%가 붙는다라면서, 반대로 중국이 미국에 차를 수출할 때는 굉장히 적은 관세가 붙는다라면서 이 부분 굉장히 불공평하다라는 식의 트윗을 조금 전에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자유무역이나 공정무역처럼 들리지 않고 멍청한 무역으로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또 이에 이어서 또 다른 발언을 이어갈지 오늘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관망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막 올라온 트윗인 거죠. 대중국 자동차 관세가 좀 과다하고 멍청한 무역이다라는 그런 좀 이런 발언을 또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화요일 보아오 포럼에서 이제 기조 연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좀 이런 피드백을 내놓을까요? 그 부분 함께 또 신세계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이전에 뭐 있었던 지수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 이 미국과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관계와 이런 발언에 녹아 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김경영 PD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부분 저희 S&P 500에 대해서 지수 의견 모두 좀 나눠본 상황인데요. 벌써 시간이 이제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뭐 두 분 다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신 만큼 오늘 지수가 어떤 방향으로 틀지 참 궁금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의 지수 개장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고 현물과 그리고 각종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개장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개장과 함께 계속적으로 앞서서 상승 방향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높여갑니다. 0.61% 상승하면서 2,621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죠. 6,500포인트까지 터치한 상황이고요. 지금 아직 좀 안착은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6,500선을 돌파하네요. 0.70%까지 상승하면서 조금 더 탄력적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유로FX도 초반의 가격대보다 조금씩 더욱더 상승하면서 0.29% 상승세입니다. 1.23790달러로 후반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합권에서 지지가 단단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0.03%, 0.02% 소폭 올라가면서 이제는 1330달러 후반대 지지됩니다. 1337.1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크루드오일도 오늘도 전일장이어서 오늘장 반등하는데 오늘 좀 센 흐름 나오네요. 거의 1.61% 돌파하면서 62.94달러까지 터치합니다. 현재 부근 62.95달러까지 터치한 상황이고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가를 좀 확인을 해드리면은 63달러가 돌파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63달러를 향해서 갈 수 있을지 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실까요? 자, 달러 인덱스는 조금 아쉬운 흐름입니다. 일단 뭐 초반에 상승세는 지키지 못하고 소폭도 빠지는 가격대죠. 89.59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다시 한번 현재 시세,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무역전쟁 완화에 상승 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전일장에는 현물 쪽에서 3대 지수 모두 좀 낙폭이 좀 과다한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주말새 있었던 뉴스로 인해서 이런 완화 분위기로 다시 본장에서는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이고, 그리고 지수 선물 쪽에서도 역시나 나스닥과 S&P 모두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 저희가 좀 전략을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유로 FX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개장 시세 살펴드렸을 때 소폭 계속적으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 가격대 살펴보셨을 텐데요. 지금 1.23달러를 지지하고 후반대에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1.2377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유로 FX,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봅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로 FX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마스터님. 업이시죠? 네네, 업이시죠. 네, 저와 마스터님 업이고요. 그리고 김경윤 PD는 지금 다운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큰 그림, 작은 그림 또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달러 인덱스 비교해서도 유로 FX 많이들 좀 거래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의 업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들 큰 그림 1차 지지력 저항에 있어서 뭐 이것도 이렇게 보여야지 설명하기가 좋은데 사실은 분석이라서요. 자,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1.2340대가 얘네들 1차 지지력입니다. 얘네들 구간들. 그래서 시도를 하다가 잘 못 빠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우선 달러 인덱스 좀 볼게요. 네. 달러 인덱스 우선은 이 구간들, 일봉상에서의 지지력들, 그 다음에 약간 오차를 두고 있죠. 한마디로 저가로 밀렸다가 오늘 지켜주냐 마느냐의 싸움이겠죠. 가로저항점도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추세 구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바로 튕기기보다는 이제 미장들 개장하면서 튕길 수 있는지 여력을 보겠죠. 한마디로 얘네들이 빠졌다면 올라가는 애들이 매도로 돌릴 수 있는지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구간에 있고, 그렇다면 작은 애들 한번 봐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잘 지키고 싸웠냐 오늘? 그거 아니죠. 추가적으로 무너진 아이들이 반등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추세를 지켜서 매수 쪽으로 싸우는 애들이 아니라 많이 밀렸기 때문에 되돌리는 거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조세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어떤 걸 내가 짧게 볼 건지 길게 볼 건지에 따라서 좀 얘네들 방향 설정에 대한 게 있고요. 그렇다면 우선은 뭐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얘네들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힘을 못 지켰어. 달러 인덱스가. 네. 그래서 매수로 많이 갔어요. 자, 그렇다면 미장에서의 많이 갔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확신을 갖지 못한 그림이라면 당연히 얘네들은 되돌릴 수 있다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아시아 유럽장에 올라온 애들이 미장 초반, 그러니까 우리로 시작되면 9시에 증시가 개장해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까지 올라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눌러봐도 되겠다, 이런 그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초가에선 방향성 튄 아이들이 방향성 튄 대로 튀는 걸 좀 더 여분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장 개장 이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따 얘네들이 충분히 눌린다 생각을 할 때 얘네들을 반등을 노린 게 좋다. 그렇지 않다면 얘네들은 반등 자체가 이 구간까지를 전체 부합을 뛸 수 있기 때문에 뭐 1.24500까지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개장 초반에 뭐 제가 이런 전략은 별로 펼치는 경우가 없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아무래도 얘네들 개장 초반에 좀 더 보고 누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얘네들 뭐 뛰어갔다 그래서 얘네들 뭐 이렇게 뛴 아이들의 매물대가 있는 구간들, 윗구간부터 그 다음에 아랫구간들 뭐 저항들 차곡차곡 있는 구간에서 한 마디에 변곡점에 닿은 아이들 뭐 얘에서 여의를 뚫은 걸 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윗자리가 있는데 뭐 바로 맞고 본다든지, 그런 그림보다는 애초에 그렇다면 뭐 움직임이 좀 달랐던 저항들부터 맞고 시작해서 뭐 400대 이상부터나 매도 누르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눌림 매수는 아무래도 이 혼조세 유럽장에서 돌파가 일어났죠. 8시 이후라면 아무래도 유럽장이 개장하고 나서 점심시간 들기 전에 올라간 구간들 눌림에서의 매수가 좋겠다. 그래서 작은 방향성들에 아직 초점을 맞춰 싸우기보다는 아예 맞고 우리가 충분히 아니다 싶을 때 버릴만한 구간 기다렸다가 윗자리 매도와 그 다음에 아랫자리 매수 공략하는 게 좀 더 낫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전반적으로 눌림의 매수를
잡는 게 나을까? 먼저 어느 쪽에서 잡는 게 낫겠죠. 보합부터 해서 쭉 뭐 300달러가 나면 이제 익절 잡아놓고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걔네들 어느 걸 먼저 칠까 좀 헷갈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먼저 저항에 매물대도 있는데 뭐 바로 뚫을 수 있을까 잠깐 그거 보다가 약간 생각이 잠겨서 매수 매도 중요하기보다는 이 구간들 이해를 하고 보신 게 낫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딱 그림 빼면 여러분들이 봐도 좀 애매하죠. 예? 이 구간 밀려도 할 말 없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올라오다가 저항을 받아도 좀 위에서 받아도 할 말 없고 아래에서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렸다가 놓치면 그래 보통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날 추세가 났으니까 그때도 된다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뭐 기분 탓일까요? 아무래도 오늘은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점에 대해서 제가 그어드리는 이 저항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항을 보려면 지금 1.23 850부터 1.23 400 어차피 이 구간들 저항은 봐야 됩니다. 상단부 제약 저항이냐 채널 저항이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조세를 좀 뛰고 나서 뭐 왔다 갔다 멈추고 그렇게 놀 거고요. 아무래도 지지력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반등해서 눌러서 이 구간까지 내가 손절을 잡고 볼 수 있다. 그 정도의 여부는 있다 하신다면 아무래도 아시아 유럽장 올라온 애들 되돌림 보합으로 다시 되돌린 게 나을 것도 같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놓친다. 그러면 오늘 뚫었던 구간에서는 한번 눌림 매수 배팅 받아서 이 중간 보합을 잡고 그냥 익절 잡고 홀딩하는 전략이 낫다. 대신 손절은 20틱 이내 뭐 유로 달러는 이미 틱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0틱 정도 잡으시고요. 네. 뭐 미장이긴 하지만 오늘 보합장이기 때문에 뭐 30개 넘어가서 손절이 날아간다면 아무래도 찾아올 만한 시간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추세가 아니라면. 네. 그렇기 때문에 15개에서 20개 이내에 손절 대응 보합 구간을 설정해서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좀 오늘 관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고수들은 보합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부분도 저항 가격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중단기적으로 주요한 그런 지지 구간은 어디를 보시는지 그 포인트만 좀 한 번만 다시 짚어주실까요? 일봉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봉상에서의 지금 이 구간들 체크해 놓은 구간들 있죠? 네. 잠시만요.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자리들 좀 체크하죠. 네. 1.23, 420. 2.23, 420. 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는 뭐 일봉, 음봉 하나, 양봉 하나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구간을 저항하고 깨면 매도고요. 지지하고 올라가면 매수인데 얘를 중심으로 그냥 혼조세 양세 뜨고 있는 구간들입니다. 얘네들을 매도로 빠졌다 이 구간을 계속 막아주고 일정하게 막아주는 그림이 생성이 되면 얘네들은 추세가 빠집니다. 그리고 이미 일봉상에서는 빠졌어요. 네. 일봉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매수 치고 가고 싶지 않죠, 갑자기. 치고 가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네네. 근데 또 누군가가 이렇게 끄어놔요. 매도 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어차피 혼조세 양세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추세 매도로 끌고 가서 1.200 때까지를 갈 수 있는지 본다 그랬고 얘네들은 월무라든 깨냐 마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길게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점을 높이지 않는 싸움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가를 칠 때도 우리 기존 뭐 얘네들 한번 매도로 떨어져서 보합 뛰면 크게 올라오더라도 얘네들은 고가 못 높인다. 그 조건들 맞아 떨어졌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혼조세 뛰는데 시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한마디로 아래 구간이 지지력이거나 윗 구간이 저항이 아니라 얘네들 중심 저항을 두고 혼조세 양세 뛰고 있는 데다가 오늘 월요일 그 다음에 3, 4주 동안 지속적으로 월요일은 이런 보합권의 형태였다.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이나 화요일날 저녁이 잡은 아이들을 우리가 추세로 매도로 빼서 지속적으로 먹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봉상에서의 단타, 위쪽 매도, 그 다음에 아래쪽 매수가 2, 3일 동안 연속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끌고 왔기 때문에 반등 시에 매도 관점들, 그래서 이 구간들 매도를 누르고 싶다는 관점들이 세죠. 근데 뭐 오늘 못 누른다면 눌림 매수도 가능하고 하지만 우리가 크게 볼 때는 매도다. 우선은 반등 매도를 시도하고 지속적으로 깨는지를 보다가 얘네들이 못 깨면 그냥 익절하고 마무리하는 조건이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처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매매를 안 하셨다면 그분들은 항상 신규 진입이잖아요. 그렇죠. 신규 진입한
신규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애들 매도로 누르고 싶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 자리값들 또 지정을 해드렸지만 그게 조심스러워서 아예 자리값 언급을 하면 뭐 다들 진입해서만 보실 것 같아서 네. 그게 조심스러워서 좀 저도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상방 쪽으로는 1.23850달러고요. 하방 쪽으로는 1.23400달러. 그 두 가격대에서 좀 박스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주요한 지지 라인은 일봉상 1.23420달러를 좀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가격대 좀 잘 살펴보시고 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관점에 대한 설명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은 PD 의견도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조금 전에 30분에 개장될 때 개장 브리핑을 못 드렸는데요. 이 부분 먼저 짚고 유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개장과 함께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해줬는데요. 머크, 제약주죠. 이 종목과 또 보잉이 가장 좀 약진해주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보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 이슈로 인해서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S&P 500도 0.6% 상승하면서 기술주와 산업주가 지금 약진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나스닥도 오늘은 0.8% 상승하면서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라지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술주들이 프리마켓에서부터 계속 상승을 해왔습니다. 페이스북도 오늘은 0.8% 상승했고요.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그리고 알파벳 모두가 오늘 좀 상승해줬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이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16일에 지금 실적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풀이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백악관으로부터 나오는 이 두 가지 시그널인데 하나는 친비즈니스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감세 정책 그리고 규제를 좀 푸는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친비즈니스적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보호주의로 인한 무역 분쟁 이슈로부터 나오는 보호주의 시그널이 바로 이제 비즈니스에는 좀 좋지 못한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시그널들이 지금 충돌을 하면서 시장 속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닝 시즌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S&P 500 기업들의 이 어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지금 이 실적 이슈가 다른 이제 하락 할 만한 시그널을 다 이제 상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실적 이슈가 시장에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달러가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무역 분쟁 우려가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이를 위험 선호 심리가 돌아왔다는 신호로 해석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메르츠방크 쪽에서는 현재 무역 분쟁 이슈로부터 뭔가 명확한 부분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또한 무역 분쟁 리스크가 커진다면 당연히 글로벌적인 매도세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어떤 좀 스윗 스팟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가 그렇게 크게 하락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듯하고요. 또 UBS 쪽에서는 이 무역 전쟁은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을 힘겹게 할 것이며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그리고 타이완처럼 수출 지향적인 국가의 증시로부터 자금 유출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또 이 중국 쪽에서는요. 미국의 무역 정책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무역을 불안장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좀 비난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클레이즈 도쿄 쪽에서 전망을 내놨는데요. 미중이 협상에 돌입해서 실질적인 솔루션을 내놓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분적으로 힘입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몇 주 전에 비해서
그리 좀 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달러가 엔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페이스에서는 벗어났다고 본다라면서 달러에 대한 어떤 전망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지금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3월 CPI 그리고 연준의 의사록이 달러에게는 좀 중요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쪽에서는 이 연준 의사록이 매파적 경향을 보일 것이며 이로 인해서 달러가 지지받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지금 유로에게는 이번 주가 좀 조용한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12일인 목요일 22의 3월 ECB 회의에 의사록이 나올 예정인데 물론 금리 변경은 없었지만 QE 종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준비되었느냐에 대한 대화가 좀 오고 갔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적 완화 언제 끝낼 것이냐 그리고 더불어 금리 인상을 도대체 언제 시작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좀 유로에게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유로의 전망에 이 이벤트가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금 지표들이 계속 유로존 쪽에서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로존 경기가 좀 둔화하는 등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ECB 관계자들은 이미 향후 경기 전망에 좀 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CB 총재 등 이 멤버들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증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분데스방크의 바이트만 총재와 같은 매파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최근 지표 둔화 영향으로 인해서 그들의 고유 그 스탠스를 완화했는지와 같은 것들에 좀 관심이 모아질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로에게 그렇게 큰 이벤트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유효하고요. 여전히 달러에게 보다 좀 집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나 유로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달러를 좀 기준으로 더욱더 좀 분석적인 내용 함께 좀 도와주셨으니까 이번 주는 달러에 대해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외신 쪽에서는 유로가 이번 한 주 좀 잠잠할 것이다라는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크루드오일 좀 매매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장 크루드오일 매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만큼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는 세 번째 이슈죠. 크루드오일 더욱더 맞선님과 함께 상세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잠시 후 2부를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선재 맞선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